계신 성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대망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와우, 21강. 여러분들 그동안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죠? 아마 이 정도 들었으면 이변이 없는 합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격 후기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는 독도예요. 독도 같은 경우도 뭐 시험 문제 낸다라면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 근거들만 몇 개 찾으시면은 정답으로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간단하게 한번 잡고 끝내드릴게요. 자, 독도의 구성과 위치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을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쪽 끝에 있다. 그 다음에 동도와 소도 그 외에 89개의 부속 도서인데 이거는 돌섬을 가리킵니다. 돌로 된 섬들을. 그리고 천년기물로 제정됐었고 면적은 뭐 이렇고 동해 나라들은 설세들의 중간 기착지고 지리적으로는 샬라샬라 몇 킬로. 이거 가지고 문제 안 낼 겁니다. 그렇죠? 독도 이래요.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 중에 하나들이에요. 다. 왜? 옛날에 이미 과거 기록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빠른 최초의 기록은 신라입니다. 신라가 있던 시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영역으로 삼았던 우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이사부 장군이 이 우상국을 정벌하면서 거기로부터 이 우상국으로부터 공물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최초로 이 독도와 울릉도가 언급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 우리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다라는 거. 끝! 그리고 조선시대로 옵니다.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은 좀 후기에 있었던 책이지만 만기요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독도와 울릉도와 함께 우성국의 영토였다라는 거. 앞에 있던 이 이사부의 내용이 또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썼던 지리지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시켜서 만든 지리지예요. 그래서 당시 국가 각각 지역마다 어떤 풍토가 있고 어떤 동물들이 살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언급이 돼요. 저도 울릉도 독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마침 갔을 때 정말 날씨가 좋아서 많이 봤었는데 제대로 보고 관람이죠. 경치를 보고 왔었는데 이때도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냐면 울릉도와 독도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날씨가 좋고 맑은 날에는 서로 잘 보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그리고 강원도 울진령에 이 섬이 속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기록이었던 이사부 아저씨가 신라시대 때 우상국을 정벌했다라는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 등을 통해서 이미 이때부터 우리 영토다라는 걸 우리는 일본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한국 영토로서의 독도의 역사적 배경 계속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책들, 만기요람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신즉 동국 여지승남, 그 다음에 동국 문헌비고, 여지고 이러한 곳에서도 똑같이 서로 옛날부터 우상국의 땅이었고 일본에서는 이 섬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면서 우리의 땅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신즉 동국 여지승남은 뭐냐면 동쪽에 있는 국가, 우리나라의 수레역, 수레가 다니는 도로, 땅지, 이 땅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경치가 좋은 곳을 열람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 싹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원래 동국여지승남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내용을 추가한 게 신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듣글로 됩니다. 동네 사또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과거 시험을 막 쳤어요. 그러면 사또가 됐을 때 선생님 고향인 대구로 보내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난생 가본 적도 없는 광주의 사또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광주를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동국여지승남 가지고 와봐. 책 딱 받아서 광주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특산물이 뭐고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독도가 언급이 된 거고요. 동국문헌비고 같은 경우는 사도 세자를 죽였던 영조 때 국가의 각종 제도, 문물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독도 내용이 또 들어갔다라는 거. 만기요람은 앞에서 설명해드렸고요. 여기 동국문헌비고를 추가 보충한 내용이 또 증보문헌비고인데 여기도 독도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전부 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자 우리의 역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섬이래요.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세종시리지를 보게 되면은 두 섬은 마주보고 있는데 날씨가 맑을 시에는 서로 보인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국방부 측에서 내용을 좀 늘리려고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렇게 포함이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근대 개항기 때 와서 대한제국 시기 때 보시게 되면은 고종 황제 때입니다. 고종 황제가요. 1900년도에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 식민 지배를 당하잖아요. 일본 식민지를 당하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대한제국에서 국가의 황제 이름으로 칙령 제41호라는 걸 때려요. 그러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독도 지역이요. 독도 지역의 강치라 그래서 표범같이 생긴 게 있어요. 지금 멸종해버리고 없습니다. 요거 이 고기 가죽 그리고 이 고기 그리고 남은 기름으로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획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전복도 많습니다. 그런 거 채취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민들이랑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여기 지역을 다시 독도를 우리 땅이라는 거 이때 정확하게 다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황제 명령으로. 그래서 울릉도를 울도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 섬 지역을 관리했던 관리자 이름이 관직 이름이 도감이었는데 군수로 바꾸면서 더욱더 승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울릉도를 관할구역으로 삼고요. 함께 독도까지요. 그래서 독도는 그 전에 속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돌석을 써서. 이게 예전에는 흔히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돌섬이라고 원래 불렀대요. 돌섬이라고. 그래서 이 돌섬이라고 부를 때 이 돌이 울릉도 방언, 울릉도 사투리로 하면은 독입니다. 독.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독도라고 부르는 거고 한자 명의로는 돌이니까 돌석을 써서 속도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편. 그러면서 이제 일본 식민지 들어가기 4년 전에 울릉도 군수였던 시몽택이라는 아저씨는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시마나현에 있던 애들이 요건 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본이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 독도를 처음으로 지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을 하게 합니다. 시마나현에 편입을 시키면서 그걸 본 이후 이 울릉도 군수가 편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제사에게 보고를 때립니다.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지금 무단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편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 때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요. 강원도 군수 앞에 있었던 이 어딨나요 우리 요 시몽택 아저씨가 지금 일본 쪽발이가 무단으로 시마네현에서 자기네 시마네현으로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시킨 소식을 듣고 빠르게 강원도 관찰사에게 또 보고를 때립니다. 그러자 이거를 당시 최고의 정치기구였던 의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됐다는 거를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마라. 라는 걸 우리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칙령 41호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토다라는 거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근대 개항기 시절 일제시민 들어가기 전까지의 독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우리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점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일본이 개소리를 짓거리든 뭐든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뭔 개소리인데. 우리 땅인데 뭐 자꾸 니들 땅이랑 우기냐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인근에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빌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가서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우기면 누가 들어줘요? 막말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분쟁 자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개소리라고 짓거리고 너희는 짓겨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든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넘기려고 해요. 거기 사법재판소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일본인입니다. 지도 유리하겠죠. 우리는 거기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갈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확고하게 우리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의 인식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그러면 그동안 계속 어떻게 인식을 해왔냐. 17세기 때 도토리 번의 오야라는 무라카와라는 이 양가가요.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오로 행위를 합니다. 여기에
전복이라든지 돈이 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랑 충돌을 일으키자 안녕복 아저씨가, 이게 조선으로 치면 왕이 어느 왕이냐면 장희빈을 사랑했었던 숙종 때 스토리입니다. 애들이 깔짝깔짝깔짝 오니까 빡친 우리 안녕복 아저씨가요, 옛날에 수군 출신이고, 그리고 그쪽에 살다 보니, 부산 쪽에 있다 보니 일본군과 교류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도 기록상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수군과 부산 쪽에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안가 쪽에 있다 보니 일본인과 접하면서 일본어에 좀 능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녕복을 비롯한 사람들이요, 일본으로 가요. 막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선인 울릉도 도해금지 청원, 그리고 정부 사이에 교섭이 벌어져요. 이때 교섭 내용은 안녕복 얘기를 하죠. 야, 막부야, 미친 거 아니냐. 울릉도 독도 우리 땅이다. 니들 우리 조선인이 있는 이 울릉도 독도에 니들 일본인들 못 오게 좀 해라 라고 요청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교섭의 결과 일본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알았다, 우리 땅이 아니다. 도토리 본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들에게 울릉도 독도를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근거를 삼는 겁니다. 이것 봐라, 니들이 옛날에 인정하지 않았냐. 독도가 무슨 니 땅인데 우리 땅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러일전쟁 이전이에요. 러일전쟁 이전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 메이지 정부, 일본 정부 자체가 지들이 쓴 책들, 조선 국교 제시말 시말 내 탐서, 그 다음에 태정관 지시문. 태정관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국회, 조선시대로 치면 의정부 같이 최고의 정치 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쥐들이 자기들 스스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태정관에서도. 그 다음에 일본의 자체에서도 지시를 했고, 그리고 막부에서는 독도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본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이거 우리 땅으로 해주면 안 되냐고 했을 때도 일본 정부가 거절을 해요. 즉 자기들 스스로 이미 우리 땅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뭐 기죽도약도라는 이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거도 독도에 대한 내용 등을 다 우리 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1905년도 일본 식민이 들어가기 5년 전입니다. 이때 일본 쪽발이가요, 러일 전쟁을 일으켜요.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바로 우리와 강제적으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을 체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조약의 내용은 뭡니까? 야, 고정아, 러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므로 이 러시아를 우리가 대신 일본 우리가 막아줄게. 막아주려면은 여기 너그 한반도 지역에 우리가 군사적, 군용지 목적으로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지 가능하겠다라면서 군대를 주둔하면서 땅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때 야, 독도 무인도네 라면서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명목으로 지들 멋대로 점령을 해버리고 이때 이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지들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쓰레기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을사조약을 겪으면서 죽을 사사사사사사 외교권을 뺏기잖아요. 우리가 외교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독도를 왜 일본이 이렇게 편입을 시켰냐면 러일전쟁 중인데 독도가 군사적으로 대빵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여기 독도에다가 대포라든지 아니면 배가 러시아군 러시아 선박이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감시 초소를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때 일본에 있었던 상인들이 오사장이랑 좀 뭔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로부터 요청을 하기도 해요. 여기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이렇게 독도가 시마네현으로 편입이 되면서 여기에 아까 얘기했었던 바다풀과 강치가 멸종됩니다. 매년 이 새끼들이 와서 1200마리씩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울릉도에서도 넘어까지 와서 울릉도에 있는 나무라든지 각종 물자들을 다 뺏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언제? 러일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러일전쟁 중에 1905년도에 일본이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무주지를 점령한다는 명목으로 시마네현으로 고시를 통해서 편입을 시켰다라는 거.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세종실리 지리지나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 이런 것들은 우리 땅이라는 증거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후에 메이지 정부가 가지고 있던 뭐 그대로 인식을 반영했다 시마네 고시 뭐 그 내용입니다. 계속했던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침달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무효입니다. 왜? 일본은 무인도라고 주장을 했지만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땅이고. 맞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죠. 무주지 삼정. 그래서 했던 내용 반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된 이후에요. 해방된 이후에 독도는 어떻게 되고 있냐. 우리 독도는요.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카이로 선언을 합니다. 끝나기 직전에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카이로 선언인데 그때 이건 앞에서 강의 때 얘기를 했었죠. 뭐였습니까?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일본 쪽발이 곧 망할 거다.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도 독립을 한다. 그 독립을 하면서 당연히 일본이 강제로 뺏었던 모든 지역으로부터 일본은 꺼져라. 라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으로 인정이 다시 되는 거죠. 요 말에 따르면. 그리고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 스케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스케프가 이거 약자예요. 연합국 총사령관이 내린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요 명령에 따르면은 일본이 결국 전쟁에서 패하면서 얘들이 대신 관리를 합니다. 대신 관리를 하고 정치를 좀 봐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니들 독도를 포함해서 한국의 손을 떼라. 범위에서 아예 빼버리고요. 관여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재확인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합군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현재 독도의 상황입니다. 일본 애들 미쳤어요. 집요합니다. 시마네현에서는요. 시마네현의 주도로 다케시마의 날, 독도의 날이라 그래서 여전히 지들끼리 이런 파티,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교과서에서 아니면 여기서도 이렇게 독도 문제를 계속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에 넣어서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독도에는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감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은 몇 명 없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호적을 거기에 등록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 기준으로 그래도 한 4,0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영유권 주장 중단을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로 지금 일본과 우리가 사이가 계속 안 좋잖아요. 이런 걸 해결할 때 아시아 지역에 평화가 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독도 내용 다 끝났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달라?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각 시기별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본이 언제부터 독도를 편입해서 개소리를 짓거린다? 러일 전쟁이 터졌던 그 시기. 맞죠? 무주지 삼정. 시마네현으로 편입을 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독도까지 문제 다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방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더 만날 일이 없겠네요. 더 좋은 어쨌든 퀄리티 있는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